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의 응답은 이따가 제 2부 과정 끝나고 뒤풀이 시간에 나누는 걸로 하고요. 무조건 10분 쉬겠습니다. 네. 10분 중간 쉬시고 10시 10분에 자리해 주십시오. 아, 앞에 우리 민수님 하셨던 게 딱히 정확하게 뭐를 하겠다고 예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어차피 오늘 하기로 한 내용이 어떤 LLM을 어떤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어떤 건 무료로 써야 되고 어떤 건 유료로 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릴 거니까 그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맞춰 다시 오십시오. 10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녹화는 제가 따로 중단을 안 시키겠고요. 음악을 하나 좀 틀어놓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고 소리 공유해서 2번 화면이군요. 공유 걸어서 유튜브를 하나 꺼내서 유튜브 음악을 들을까? 과정을 들을까? 아까 그걸 하나 들어야 되겠다. 안달공학. 안달공학 넣어라. 안달공학이지, 안달공학. 안달공학이 아니라. 4월, 5월, 6월 이 3. 안달공학. 유튜브 편집기 딸까? 줘보자. 요즘 난리난 코딩. 안달공학 그냥 듣다가 말하는데 어디 갔지? 랩. 어, 왜 안 보이지? 안달공학. 요, 네, 여러분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오픈 AI에서 챗GPT 에이전트라는 모델을 지금 내놨는데요. 사실 모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에이전트죠.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AI 스타트업들이 이런저런 모델들을 같이 이렇게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 작업을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웹 검색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준다거나 PPT를 만들어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오픈 AI 챗GPT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죠.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챗GPT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뭔가 명령을 내리면은 에이전트 모드에서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 관련된 PPT가 이렇게 뚝 만들어지고 엑셀도 이렇게 뚝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특히 P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텍스트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텍스트로 안 돼 있고 뭔가 이미지처럼 하나하나 끊겨져 있고 편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익스피디아 통해서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레스토랑 예약하는 거, 코딩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이전트 나를 대신해서 지메일을 찾아주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 모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원래 챗GPT가 이 오퍼레이터라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모델을 내놨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챗GPT의 이 에이전트 모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AI 에이전트들을 마음대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 AI를 대중화시키는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에이전트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Hey, could you help me research options for office openings in Singapore? 뭐 이렇게 했고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디테일한 정보들을 뭐 이게 찾아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서 해준다. 최근에 나오는 AI 스타트업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PPT를 여기 챗GPT가 해준다라는 역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창이 뜹니다. 파란 색깔 창이 떠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시켜놓고 놀고 있죠. 잠깐 노는 동안 이렇게 이미지도 찾아주고 이런 것들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젠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초안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자체가 놀랍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근데 이게 챗GPT에서 가능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우리 그 인터넷 시대 처음 시작할 때 네이버, 엠파스, 라이코스 뭐 이런 애들이 포탈 역할을 했잖아요. 인터넷을 시작할 때는 항상 거기서 시작했단 말이죠. 심지어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네이버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단어가 구글이고 구글에서 가장 한국에서 검색 많이 되는 단어가 네이버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이버라고 쳐서 들어가면 되고 구글이라고 쳐서 들어가면 그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검색창 자체가 하나의 이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는 거죠. 포탈의 역할을 한다. 우리 포탈, 이렇게 뭐 시간 포탈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챗GPT가 워낙 사용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에이전트 모델로서 대중화를 함으로써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똑같은 기능이라도 이렇게 AI 서비스를 서빙할 수 있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오픈 AI의 대단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뭔가 시키는 거죠. 이게 내가 데이터를 미리 다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파이낸셜 리포트를 5년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검색을 했죠. 옛날에는 검색을 따로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붙여넣는 작업 따로 하고 붙여넣어서 편집하는 작업 따로 하고 그래프 따로 그리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프롬프트로 시키면 한 방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찾죠. 서치 저런 것들. 에이전트가 무슨 행동을 할지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PDF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찾고 연방 정부 SF에 가가지고 찾고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엑셀 시트가 나오고 그럼 이거 딱 복사해서 바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챗GPT 상에서 그냥 프롬프트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또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거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앙세한테 레스토랑을 예약을 한다라고 해서 익스피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알아서 찾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간을 아껴준다는 거죠. 챗GPT 잘 사용하시던 분들은 요거를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써봐.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PPT도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딩 같은 것들. 사실 PPT 같은 경우는 사진만 이렇게 가져와서 해주는 것들. 엑셀 같은 것도 표를 만들 때 정보를 알아서 찾아갖고 다 기입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챗GPT 오퍼레이터 기반으로 해서 다 학습이 된 거거든요. 이 영상에서도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은 강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 여러 가지 LLM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AI 모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각각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에이전트들을 다 엮어서 시퀀스를 정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거를 하더라라는 걸 해서 알아서 웹 브라우저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한 다음에 뭔가 허용을 하고 권한이 있으면 또 전권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고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 개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뭔가를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 진짜로 에이전트 시대가 언제 오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와버린 거죠. 물론 챗GPT가 지금 강조하는 게 점수들을 보면은 요즘 요거 많이 보죠.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잼. 요 점수로 봤을 때 기존에 O3가 20점, 에이전트 없이 하면 23점이고 오픈AI O3 같은 경우에도 25점까지 갔고 딥리서치도 26점이었는데 챗GPT 에이전트에서 41.6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오른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안 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룹4에서도 이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잼 점수를 쳤는데 여기서 대표로 나오게 이거죠. 그룹 헤비를 쓰면은 44.4점까지 가는데 오버트레이닝을 통해서 텍스트 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50점까지 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이제 꿀리는 이 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는 안 하는데 약간 좀 야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데 뭐 데이터 아나리시스라든가 데이터 모델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우수해질 수밖에 없겠죠. 단일 모델을 뭐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게 기존의 트렌드였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잘 써먹어서 여러 AI 부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사실 테스트 타임 컴퓨터죠. 시간을 많이 쓰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라는 것들 그런 점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사용자 제어 및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전 시스템 부분을 우선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선시했을까요? 과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즈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게 결국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야 너 동사무소 가서 나 대신 등본호 하나 떼줘 하면은 사용자 정보 같은 거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리한 서비스를 맡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 AI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권한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뭐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적극적인 감독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직접적으로 봐라 그리고 이거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출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적대적 공격 방어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계속 프롬프트를 막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픈 AI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자의 뭔가를 이게 뽑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고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돼야 될 거고 아쉬운 거는 자 프로 돈 많이 쓰는 프로 사용자 플러스 팀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이렇게 쭉 이렇게 롤아웃 되는데 프로 플러스 팀은 오늘부터 롤아웃이 되지만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사용자는 7월 중에 롤아웃 된다고 하고 돈 많이 내는 프로는 매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팅 너무 빡세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거의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외에 유료 사용자들은 월간 50건 이게 데일리 작업 간단한 작업 같은 것도 막 좀 시키고 싶은데 월간 50건이면 막 시키기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LLM 모델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쓰는 족족 다 돈입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설계를 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거겠죠.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든 컴퓨팅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더 안 쓰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에이전틱 AI가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지만 또 챗 GPT에 사용자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볼게요. 챗 GPT MAU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2025년도 DAU MAU가 나와 있는데 자, 주당 활성화 사람 수가 800밀리언입니다. 그럼 100만 1000만 8억 명이거든요. 2월에 비해서 4월에 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각자 온갖 것들 다 시키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GPU가 이제 녹아나겠죠. 진짜로 그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자체치 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거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서빙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이전틱 AI를 구현을 해서 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오픈 AI가 요즘 뭐 자금도 그렇고 메타가 다 빼가고 뭐 구글로 도망가고 윈드소프 CEO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계속 투자를 받아고 할 수 있느냐 한 가지는 이제 사용자가 많다는 측면이죠.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으니까 맥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레버리징해서 여러 가지 그 벤더들이 경쟁시켜서 싸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자리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중지 일단 잠깐 하고요. 10시 10분입니다. 자리하십시오. 현재 스코어 참가자 49. 제가 아까 51까지 넘어가길래 어디고 어쩐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출석률이 좋아 싶어가지고 세봤더니 한 4분 정도가 이름이 2번 찍히더라고요. 그 뭐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접속돼 있고 뭐 이 PC로도 접속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이 중복되는 거 4명을 빼면 그래도 아까 51인가 52인가 찍혔으니까 거의 한 47명. 예. 민 소장이 빼고 저 빼면 45명 출석률이에요. 대단한 출석률입니다. 55명이 지금 저희가 지금 자적 인원인데 45명이 들을 정도면 거의 지금 근래 들어서 최고의 수업 참석률이라고 보여요.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박마리아님, 그 고양이 이름 뭐예요? 마이크 키시고. 사람보다 더 크네,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봄이. 뽀미? 봄. 봄이? 예. 이름 봄에 와서 봄이. 이름 좋네. 예. 어제 잘 올라왔습니다. 맛있는 오리고기도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자, 오늘 수업 잘 따라오십시오. 그 지난주에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그 기본 준비는 꼭 갖추셔야만 저희 미넨초이스의 AI 공부반 실습 따라올 수 있어요라고 쭉 제가 이제 그 기초적인 사항들 아주 핵심적인 거를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도저히 그 얘기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와라, 내가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주마. 그랬더니 우리 아침에 10시에 강신화 선생님께서 모니터까지 바리바리 사갖고 오셨어. 사무실로. 그래서 세팅을 다 해드리고 나이스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웬걸 모니터는 좋은데 노트북이 완전 구닥다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결국은 셋업 안 됐어. 자, 근데 그 자세가 그렇게 지금 배우시려는 자세가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연대가 올해 그 말씀하신 데 7학년 3반이시래요. 제가 이제 겨우 60 이번에 들어오는 달인데 저보다 13년이나 위세요. 자, 이런 분들도 그 아침 쉬어야 되는 토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오셔가지고 수업을 받고 그렇게 좀 공부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목적이 뭐 하려고 지금 그 연배에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러 오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이제 약사 생활 해가지고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이거 거의 그 남은 인생 봉사 차원에서 음식을 가지고 약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깊게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어가지고 교환을 만들고 싶으시다. 교육안을 최대한 좀 빨리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걸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당연히 배우셔야죠. 앞으로 이 AI를 이용해서 이런 이 교육안을 짜는 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정말 그 업무가 쉬워지실 거고 내용도 내가 넣고 싶은 거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빨리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이게 자신감을 불어드리고 오늘 짜장면 먹고 헤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민소장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소장님 알아서 제이스파크로 어떻게 슬라이드 만드는지부터 딱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제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랑 앞으로 공부하러 오실 때는요. 먼저 오늘 공부하기로 한 내용이 뭐지라고 여기 수업 일정표를 먼저 좀 보고 오세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오지 마시고 제가 미리 교재를 미리 좀 만들 때는 만든 교재를 가지고 오전이든 점심때든 미리 좀 던져드리고 원래 오늘은 어떠한 내용을 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영상 중에서 어떤 걸 좀 참고해서 보시고 오시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예습에 대한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바빠가지고 못 해드렸는데 항상 오전 시간이나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과정 공부할 겁니다라고 지금 제가 예고를 하니까 예, 그걸 한 번씩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맡은 게 2부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I 마케팅 실전 응용반 해가지고 지난 그 12일 날은 생성 AI 어디까지 왔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AI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AI들을 실제 우리가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가지고 쭉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원래 가져요.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그 하다 보니 사실 요 그 주제를 거의 건너뛴 겁니다. 예. 그 오히려 그 듀얼 모드 모니터 환경이 왜 필요하고 그 구글 저기 그 크롬 브라우저는 왜 그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며 예,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 PC 버전을 왜 깔아서 오셔야만 하는지 요거 기초적으로 왜 그런 환경이 준비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지 진도를 못 따라오는지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거의 그 지난 1시간 반 동안 그 해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얘기를 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두서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그 이 개별 도구 하나하나를 배우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주제가 이제 마침 그러면 어떤 LLM을 쓰면 좋을까요? 요런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다고 하니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는 어떤 LLM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 요걸 이제 그 다음 문제의식으로 오늘 펴나가는 건데 지난주에 못했던 원래 개강 때 해야 되는 요 그 AI에 대한 오리엔테이션하고 예, 아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 뭐도 있고 노트북 LM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전에 젠스파크도 보여주고 막 하셨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LLM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어디에 쓰는 거냐? 어떤 건 돈을 내고 써야 되고 어떤 건 그냥 무료로 갖다 그냥 어깨너머로 써도 되느냐. 요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게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일정표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수업 일정표는 여기 우리 그 카카오톡 방에 여기 화면 메가폰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아까 다 했는데 그런 얘기는 빨리빨리 해주시라니까.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딴 분들도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제 화면 공유에 화면 공유 저기 그 뭐죠? 그 컨트롤 판넬이 좀 어디로 사라졌어요, 지금. 컨트롤 판넬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지? 숨었네, 이쪽으로.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게. 컨트롤 판넬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죠? 신기하네. 특이하네.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제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아까 그러면 제가 저기 그거 제가 잠깐 공유 중지했었거든요. 이제 보이세요? 8기 수업 리뷰 영상 그 저기 카톡 화면 보이세요? 네, 예, 예. 요거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수업 일정표 어디 있어요? 또 묻는 분이 꼭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공지방에 여기 메가폰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수업 그 리뷰 지난주 진행된 내용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바로 안 보이면 여기 게시판 여셔가지고 여기 톡 게시판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도 모르는 공지문들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문 여기 톡 게시판 공지문 여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전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떠요. 예. 이 중에서
여기 필독 신입 멤버 수업 준비 안내사항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예, 요거 열어보시면 여기에 수업 준비를 위한 그 링크를 다 여기 한꺼번에 써놨거든요. 카페 가입하셔야 됩니다. 줌 수업방 링크는 여기입니다. 교육 일정표 여기 있어요. 여기 교육 일정표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눌러서 오늘 뭐 공부하는 거지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가 준비할 때 요 준비사항 5가지 예, 갖추지 않고 오시면 수업 못 따라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듀얼 모드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어떻게든 따라와 보려고 애를 쓰실 텐데 그거 제가 한두 주까지만 용인하고요. 그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수업 못 따라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듀얼 모드를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실습용 모니터 한 대 추가 연결 모드 필수라고 말씀드려요. 필수. 노트북 한 대가 됐든 데스크탑 한 대가 됐든 그 한 대에 모니터가 최소한 2개 이상 붙어 있으셔야 돼요. 2개 이상. 그거를 전제로 가시고 왜 그런지는 오늘 그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줌으로도 한 2~3분 더 붙으셨었는데 5분 모시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제대로 지금 녹화가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됐으면 제가 그 녹화 따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늘 그 오프라인 그 온라인 기초과정 혹시 못 들어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듀얼 모드가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영상 보세요. 예, 안 보시면은 돈이 아까워요. 돈이. 예, 그거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일정표 요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라 수업 일정표. 자, 수업 일정표를 제가 지금 옆 화면에 뜬 걸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가 여러 개여야만 가능한 지금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예, 옆에 있는 그 탭을 하나 끌어다가 마우스를 끼지 않고 이쪽 화면으로 끌고 오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왼편 화면도 있고 오른편 화면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앙 화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 그 민소장님이 가장 최신 그 업데이트가 일어난 그 뭐지 툴 뭐 아니면 도구 서비스 이런 거 위주로 계속 소개를 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정된 주제를 웬만하면 지킵니다. 따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주제를 벗어나려고 제가 일부러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AI 어디까지 왔고 어떤 종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하고 어떤 LLM을 쓰면 내 업무에 더 좋을까 이 언어 모델별 특징과 차별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요. LLM 여기 거대 언어 모델의 약자입니다. LLM이라는 게 여기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혹은 AI 모델 그러면 다 이 LL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따지고 보면 한 4개 정도 회사밖에 없어요. 첫 번째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교재를 하나라도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편할 것 같은데 교재 하나만 띄워보죠. 교재 나와라. 교재 어디 있니? 이 교재를 하나 갖고 와서 얘기를 하죠. 오늘. 네, 2주차. 보세요. 여기 화면 잘 보십시오. 지금 LLM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거대 언어 모델을 보통 우리가 이제 AI 혹은 뭐 텍스트 생성형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준할 만한 아이가 크게 3개 내지 많으면 한 5개 정도를 칩니다. 첫 번째 가장 그 이쪽 분야의 LLM을 선도했던 업체는 요거 챗GPT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2018년 정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매년 버전을 일씩 올렸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 거의 이제 그 뭐죠? 챗GPT 버전 1, 20년 버전 2, 21년 버전 3, 그다음에 22년 11월 30일 날 드디어 챗GPT 3.5를 가지고 얘네들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이 생산형 AI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22년 11월 30일에 냈던 챗GPT 3.5 버전. 지금 그게 포 버전으로 올라가서 포 버전에 다시 추가 업데이트된 버전의 옴니의 5를 따가지고 현재 챗GPT 4.5 버전이 디폴트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대표적인 LLM으로 선두주자이자 그 대표주자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뜨니까
구글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구글한테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웹에 와서 물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글한테 묻지 않고 이제 AI한테 직접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다 싶었던 구글이 그 자체 내의 모든 AI 그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2012년 그 뭐냐 그러니까 22년 이게 11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구글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2년 반 만에 거의 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쫓아왔죠. 그리고 거의 이제는 웬만한 그 능력은 오히려 오픈 AI를 능가할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 구글이 처음에는 바드라는 이름의 그 LLM을 만들다가 그걸로 영 그 뭐죠? 그 시원찮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응을 못 얻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걸 쌍둥이 제미니가 쌍둥이 별자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별이잖아요, 별. 쌍둥이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미나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미니, 요걸 만들어 가지고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제미나이가 오픈 AI의 챗GPT에 대항하는 가장 대표적인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클로드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 클로드는 이 LLM의 이름이고요. 보통 사람 이름, 남성, 여성 다 쓸 수 있는 이름인데 사람 이름을 딴 거잖아요. 여기 클로드가. 여기를 만든 회사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엔트로픽. 오픈 AI에서 꽤 그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그 개발자, 핵심 개발자 중에 그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만드는데 그 두 사람이 자매입니다. 자매. 아니야, 남매. 누나 남동생인지 그다음에 오빠 여동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빠 여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천재라고 소문난 아이들입니다. 그 남매가. 그 남매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오픈AI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만든 그 회사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오픈AI의 그 주식을 MS 마이크로소프트가 49%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픈AI의 모든 기술적 성과를 MS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먼저 선취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우린 뭐야? 구글은 경쟁사니까 MS랑 대표적인 경쟁사니까 구글이 오픈AI한테 자료를 달라고 이걸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제 반면 나머지 회사들 있잖아요. 애플, 메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IT 거대 공룡들은 야 여기 지금 오픈AI하고 지금 구글이 사활을 걸고 지금 AI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술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라도 밀어주자. 클로드라도 엔스로피라도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나머지 회사들이 클로드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클로드 쪽이 상당한 여기 구글 오픈 AI 진영에 끼지 못했던 나머지 그 거대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게 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그 엔비디아도 좀 투자했을 거고요. 구글도 이쪽에서 혹시 좀 좋은 재료가 있으면 자기도 갖다 써야 된다고 해서 구글도 일부 투자했어요. 아마존이 아마 제일 큰 투자자일 거고요. 이 클로드에는 애플도 좀 투자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세력들이 다 일로 뭉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클로드가 그 유료 서비스를 굉장히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개발 자금에 대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파일럿이라고 써 있는데 요건 오픈 AI에서 개발된 그 AI 지식을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것화 시키는 버전이에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화된 오픈 AI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요 아이들 3명이 삼총사로 한 1년 가까이 이 LLM 시장을 선도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얘네들이 하는 그 LLM이 다 좋아. 글도 잘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글짓기도 잘하고 문장도 잘 만드는 건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요. 환각 현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용어입니다.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증상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건 원래 이 오픈 AI나 뭐 이렇게 제민이나 이쪽에서 만들었던 AI 모델이 검색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색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문장 생성기를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대화와 문장들을 최대한 때려 넣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요러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요러한 문장이 오면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인류가 지난 30년 동안 디지털로 웹에다가 막 때려 박은 거의 모든 문서를 갖다 때려 넣고 학습을 시켜봤더니, 아, 요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요렇게 답변을 했어요. 요런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은 이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이거를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냥 다음 그 단어와 다음 그 오는 뭐 조사를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답변할 것 같은 문장을 생성하는 문장 생성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이 되고 앞뒤 주술 관계만 맞으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그럴듯하게 써내는 역할만 하는 게 원래 예, 태어난 사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비난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근데 문제는 그걸 비난을 안 하려는 것까지는 좋다고 치는데,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공식 문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특히 뭐 공적인 업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거기에 맞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뭐죠, 해결 과제로 화두로 떠오른 거예요. 처음에는 문장 생성기만 잘 만들어주면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당장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막 검색하는, 그동안 구글한테 했던 검색을 이 AI들한테 와서 막 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엉뚱한 답이 자꾸 나가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못 쓰지,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제 이런 비난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회사가 바로 이 퍼플릭시티라는 회사예요. 아니, 그러면 검색해주면 되잖아요. 팩트체크 해가지고 검색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올라온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검색을 다 해가지고 비교 대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야기 근거가 있으면 답하고 없으면 아예 답을 안 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AI LLM에다가 최초로, 예, 최초는 아니야,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뭐 U라는 회사가 또 있었는데 그 회사는 성공을 못했고, 어쨌든 이 인도계 그 개발자가 만든 이 검색 기반의 이 AI가 처음으로 이제 성공된 게 이 퍼플렉시티인데, 이쪽에서 인터넷 검색 기반 팩트 체크를 거치고 나서, 예, 그에 대한 거짓이 아닌 게 확인된 거에 한해서 답한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현저하게 줄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따로 자체적으로 LLM을 개발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로 이제 이거 검색은 자기 스스로의 검색 기술을 쓰지만 실제 응답을 하는 글짓기를 하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얘네들 걸 다 빌려 쓰는 겁니다. 오픈 AI 걸 빌려 쓸 수도 있고 제미니 걸 빌려 쓸 수도 있고 클로드 걸 빌려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계약만 하면 돼요. 우리는 검색은 우리 기술로 할 거인데 그 검색된 결과를 소스로 삼아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는 건 너희 LLM 엔진을 빌려다 쓸게 라고 해서 협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뭐 쓰는 만큼 돈 줄 테니까 우리가 쓰게 해줘. 우리는 답변만 생성하는데 니네처럼 마구잡이로 답변 안 하고 학습된 걸로 그냥 만들지 않고 우리는 검색해가지고 팩트 체크한 다음에 답변하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고 쟤도 쓸 수 있는 요런 LLM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LLM을 여러 개를 원할 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가장 적합한 거를 끌어다가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게 그 개발된 아이들을 멀티 에이전트 회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대표적인 회사가 여기 퍼플릭시티 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 변형해 쓰는 우리나라 SKT의 A닷 같은 경우가 이런 멀티 에이전트고요. 또 아까 우리 민 소장이 보여주셨던 그 젠스파크, 얘도 마찬가지로 이 퍼플릭시티와 똑같이 여기 오픈 AI 것도 갖다 쓰고, 아까 그 젠스파크 들어갔을 때 다 보이셨잖아요. 젠스파크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얘한테 여기 AI 채팅 요거 할 때 여기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돼 있는 요 부분에 쭉 갖다 쓸 수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게 여기 GPT-4 4.1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 미니 하이, 그다음에 클로드, 제미니, 딥시크, 이건 중국 거, 이거 그록, 요거는 일론 머스크 거. 여기 요것만 해도 종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종류만 해도 5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천 LLM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게, 다 계약해서 갖다가 빌려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근데 여기
Mixture of Agent, 이건 MOA라고 혹은 MOE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질문하는 내용이 어떤 유형의 어떤 성격의 질문인지에 따라서 가장 그동안의 그 고객들의 응답 태도로 볼 때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답변을 줬는데 이 답변도 줘보고 저 답변도 줘봤더니 이런 식의 질문에는 여기 챗GPT 답변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어. 이런 식의 질문에는 재민이 답변을 제일 좋아했어 라고 이렇게 검증된 장르별로 카테고리별로 가장 그 성격에 따라서 최적화된 답을 얻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학습한 다음에 그 경험에 맞는 이 뭐지 LLM을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이런 걸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요걸 짬뽕했다는 뜻입니다. 믹스처.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얘가 답하게 하고 어떤 질문이 오면 재민이가 답하게 하고 하는 거를 내가 이걸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이 젠스파크가 이걸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AI 기반 LLM 자동 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쓰는 게 오히려 사람이 굳이 나요 엔진 쓸 거예요. 나 요 엔진 쓰고 나서 답 받을게요 하는 것보다 더 최적화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얘가 뭐에 강점이 있고 얘가 뭐에 강점이 있고 얘가 뭐에 강점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비교해서 써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만 일 삼아서 이걸 업삼아서 하는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더 쉽고 빠른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 에이전트 계열이 퍼플리시티, 아까 얘기했던 ADOT, 그다음에 젠스파크, 그다음에 펠로 AI라는 아이들 있어요. 펠로 AI.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크게 원천 LLM 계열하고 여기 멀티 에이전트 계열하고 두 개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얘네들도 LLM의 기본 뭐죠? 그 글자 생성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쪽에서 검색을 하고 이쪽에서 뭐죠?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쪽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는 게 그런 성향들이 늘어나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손님 이쪽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물론 이 사용자만큼 이게 돈을 받고 쓰니까 아실 건 없지만 이러다가 이거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면 우리 쪽은 그냥 서비스 개발자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기술 개발자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오픈 AI나 제미나이조차도 이제 검색을 붙이고 여기다 이미지 생성을 붙이고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 생성 능력도 붙이고 얘네들이 서비스로 하던 거를 다 갖다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여줬던 그 안델공학의 영상도 드디어 오픈 AI도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별도의 에이전트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LLM들이 스스로 갖게 만들도록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전체 AI의 수많은 에이전트 기능들이 함께 지금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경쟁에 의해서 저런 파워포인트 올 초만 하더라도 버벅대던 파워포인트가 저 정도의 완성도로 지금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까 민 소장님이 젠스파크로 만들어 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따라서 만들어 봤거든요. 아까 여기 젠스파크에 여러 개 이제 이 젠스파크는 여러 개 AI LLM을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여기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요. AI 슬라이드, AI 시트, AI 문서, AI 팟캐스트, 심층 연구, 팩트 체크 쭉 있는데 원래는 이 팩트 체크로 시작하네요. 원래 이 퍼플렉시티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LLM들이 가졌던 그 맹점,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지금은 LLM들의 할루시네이션 그 발생 비율이 0.7%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9%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1%의 오차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LLM이 헛소리 합니다. SLLM이 거짓말합니다. 소리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LLM이 헛소리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검색의 팩트 체크가 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라고까지는 인정. 근데 퍼플리시티조차도 검색에 거의 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그 할루시네이션이 안 나진 않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팩트 체크를
예, 퍼블리시티가 못하는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고 나타난 아이들이 바로 젠스파크예요. 이 젠스파크는 예, 바이두, 예, 중국의 그 네이버 같은 그런 그 검색 전문 업체예요. 그 바이두의 최고 검색을 그 지원했던 최고 책임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독립해가지고 예, 미국의 본사하고 싱가포르 본사가 함께 있어요. 회사를 세워가지고 만든 지금 기존의 AI들이 만든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라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뿌리겠다라고 그런 그 뭐죠 모토를 걸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젠스파크는 원래 이 팩트 체크 에이전트로부터 시작된 아이들입니다. 걔가 이제 여기 AI 슬라이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AI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공식 문서나 어떤 강의안이나 발표 자료를 쓸 때 가장 안전빵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뭘 써봤냐면 요걸 써봤죠. 3년 내 AI로 사라질 신규 직종. 아까 이거 만들어 보라고 그 민수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AI는 일자리 변화.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죠. 아까 뭐 10페이지 정도였으니까 예, 요 정도 나오거든요. 목차, AIA 시대 노동시장 변화 개요. 3년 이내 일자리 사라질 탑 50. 두 장으로 나눠서 나왔네요. 일자리 변화 5대 메가 트렌드, 산업별 지역별 임팩트, 미래 핵심 역량 변화, 개인을 위한 대응 전략. 예,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뽑아내는 게 젠스파크예요. 자, 젠스파크가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LLM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네? 라는 게 사람들한테 검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에이, 저거 헛소리 하는 거고 거짓말 섞여 있기 때문에 공적 문서로는 쓸 수 없어요. 발표 문서로 비즈니스 문서로는 쓸 수 없어요라고 했던데 그런 이제 저항감이 그런 이제 이거 팩트 체크가 안 돼 쓸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안 돼요. 파워포인트 하려면 결국은 내가 손봐야 됩니다. 결국 그것도 하려면 또 시간 걸리게 마련이에요라고 그동안 이제 뭐죠? 우리 민서님도 지금 하도 새로운 걸 공부하다 보니까 교환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슬라이드 안 만드셨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이거 좀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25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새로운 방식의 에이전트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까지가 좀 진화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예, 요 젠스파크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새 가장 뜨고 있는 그 슬라이드 그 생성기거든요. 스카이웍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스카이웍 AI.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것도 맛보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최근 2주 사이에 나온 아이입니다. 채팅창 나와라. 채팅창 어디 갔어?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스카이웍 AI. 스카이웍. 예. 역시 중국 쪽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원명은 천공. 예. 스카이 하늘천자. 예. 공작 일하다에서 워크 따가지고 예. 천공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아까 우리 민 소장님이 주신 그거를 똑같이 놓고 해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AI의 앞으로 3년 이내에 사라질 일자리와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요거 딱 넣고 얘는 프로젝트 개념을 쓰거든요.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개념 대신에 새 프로젝트만 스카이웍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다가 여기다 이제 제목을 넣으면 돼요. 여기 프로젝트 하나 여기 프로젝트 중에서 나 슬라이드로 만들 거예요 라고 이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 슬라이드의 그 샘플 형식을 얘가 따가지고서 만들어 주는데 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만들게 해본 겁니다.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나은지. 자 슬라이드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좀 전에 만들어줬던 거 어디 갔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인원 나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어디가 만든 거 왜 안 나와 이게? 로컬 업로드, 링크 텍스트, 리소스 추가. 여기 PDF를 다운로드 됐어요. 받으시면 여기 켰어요 제가.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전에 젠스파크가 만들어줬던 거랑 여기 스카이웍이 1차로 만들었던 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깔끔하고 이쁜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보이시죠? 중요한 거 젠스파크는요. 여기 좀 하다 보면 좀 내용이 한 페이지당 슬라이드가 많으면요. 요쪽 이 사이즈가 16대 9 사이즈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꾸면 좀 깨지는 폰트 같은 게 아직 깨지는 증상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 스카이웍은 상대적으로 16대 9 사이즈 하라고 그러면 그 사이즈를 거의 지켜냅니다. 이게 계속 길어지는 게 좀 덜해요. 근데 너무 빽빽하고 시각적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이거를 발표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빽빽해. 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야, 너 다 좋은데 너무 빽빽하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민 소장님 주셨던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주셨던 프롬프트 있었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겠니? 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어요. 아까. 예,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얘가 두 번째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거지 아까 다운 받아놨는데 다운 받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잡고 어디로 지금 얘가 다운이 됐냐면 잠깐만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카톡으로 받지 않았을 거고 미넨초이스 공부방 아까 얘네들이 다운을 다 시켜줬는데 이게 다시 한번 다운 받은 대로 다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다운로드. 네. 카톡방으로 들어갔네요. 네, 카톡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스카이웍 1판이 번진 게 요거였고요. 카톡 파일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게 1판, 요게 2판. 그러니까 민 소장님 주신 그걸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세 가지 버전. 젠스파크 버전 하나, 스카이웍 원 버전 하나, 민 소장님 주셨던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뭐 폰트는 크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시각 자료는 어떻게 뭐 가져오고 막 그 자료를 얘한테 준 다음에 요 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봐 이렇게 한 게 2 버전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닫고 아까 카카오톡 다운로드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카톡 받은 파일로 가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다시 이게 원 버전 스카이웍 원 버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앞으로 3년 이내 사라질 일자리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아까 젠스파크가 만들어준 거랑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너무 빽빽해. 그리고 시각적 요소가 너무 좀 부족해. 요게 1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게 2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2판. 민수장님 줬던 그 뭐죠? 그 지침, 슬라이드 작성의 지침을 주고 나서 다시 만들어 봐 한 게 요겁니다. 이게 좀 더 훨씬 그 시각적으로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죠. 그래프도 좀 더 들어갔고. 근데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요. 요거랑 다시 한번 저걸 비교해 보세요. 아까 젠스파크랑. 젠스파크 이게 원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슬라이드로 펼쳐놓고 사람들한테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제일 나아 보이세요?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채팅창. 젠스파크 거를 1, 그 다음에 아까 스카이웍 그 첫 번째 만든 버전을 2, 스카이웍 세 번째 그 뭐죠? 지침 넣어가지고 만든 버전을 3 해가지고 난 발표용으로 쓰면 뭘 쓰겠어요? 1, 2, 3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거 보세요. 다 1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카이웍스가 막 그 침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딱 정리해 줬어요. 야, 그거 젠스파크 짝퉁이야.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써봤거든. 그거 너무 저기 그 뭐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라고 하기에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 시각적 요소가 젠스파크랑 잽이 안 돼. 쓰지 마. 네, 그랬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스카이웍도 돈이 비싸요. 얘도 지금 뭐 플랜이 얼마짜리냐면 요거 가격. 자, 이렇게 가격을 알고 싶다. 얼마인지. 그러면 그럴 때는 무조건 뭘로 묻는다? 그럴 때는 무조건 퍼플릭시티한테 물으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신 분들한테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뭐라도 궁금하거나 묻고 싶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퍼플릭시티한테 물어라.
딴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챗GPT한테 가서 묻고 제미나이한테 가서 묻는다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시간 낭비입니다. 퍼플릭시트한테 묻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의 취향을 제가 존중해서 뭐라고 그쪽을 쓰겠다는 걸 뭐라고 말리진 않겠으나 모든 검색에서 최상의 품질이 나오는 거는 퍼플릭시티예요. 검색이라면. 그러니까 얘한테 묻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근데 왜 내 목소리 왜 안 씹어 먹니 너? 다시. 그리고 참 이거 조사하고 들어가. 이거 호구 조사하고 와야 됩니다. 나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소리 집어넣는 요거 보이스인 그 딕테이터라고 하는 그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인데 나 이거 아직 안 깔려 있어요. 이실직고 나 여기 보이스인 여기 마이크 내 크롬 브라우저에 아직 안 떠요 하시는 분 있으면 숫자 2번 좀 눌러보세요. 뭐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설치 못한 분이 계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개강 시간에 분명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시연을 해드렸는데 그때 못 따라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지금 키보드를 써야만 여기에 입력이 가능해요. 말로는 제 마이크로는 지금 여기 말이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 지금 솔직하게 2번 눌러보시라니까 채팅창에다가 버티는 거 봐라. 아, 집에 와서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서 보이스를 누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봐요. 제일 처음에. 이실 짓고 하려니까 2번 나오잖아 지금 이제. 그게 겉에서 보고 설명을 들을 땐 다 할 것 같죠? 혼자 하라고 그러면요 못 따라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막막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자꾸 영어로 떠 이놈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요거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일단 따라해 볼 수 있으면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여기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한글로 웹 스토어라고 쳐보세요. 웹 스토어. 웹 스토어. 웹에도 스토어가 있어요. 앱에만 스토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크롬 웹 스토어라고 하는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요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요 링크 타고 들어와 보세요. 복사. 채팅창 나와라. 모두에게 드립니다. 자, 이게 크롬 웹 스토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애플의 앱 스토어가 있듯이 크롬 브라우저에는 웹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 웹 스토어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여기 크롬 브라우저를 지금 쓰고 있을 때 얘하고 얹어서 덤으로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검색돼서 얹어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웹 스토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크롬에다가 저거 음성 인식을 시켜가지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대신에 목소리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목소리 입력 그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이스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써요. 보이스인. 그러면 여기 뭐죠? 친절하게 아예 뒷부분은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줘. 보이스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요걸 깔으라는 거예요. 요거. 자, 요거 링크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복사. 이거 깔아놓고 시작 안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듀얼 모드 안 된 상태에 여기 목소리 입력하는 여기 확장 프로그램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 따라온다 안 돼요. 못 돌아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 자, 요거 까는 방법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가 삭제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꼭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자, 삭제를 해버리면요. 자, 요 화면이 그대로 뜰 때 좀 전에 이 버튼이 아까는 삭제였지만 이제 추가로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추가 따라서 누르세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링크를 클릭하고 요 화면이 들어오거든. 분명히 오른쪽에 크롬에 추가라고 뜰 겁니다. 요 클릭. 그럼 여기 가운데 확장 프로그램 추가 요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취소 앞에 있는 거. 취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추가를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하나 들어간다는 그 느낌이 딱 들고요. 여기 보이스인 셋업이라고 하는 5단계 여기 단계가 나옵니다. 추가하는 단계.
자, 1단계 로그인 단계예요. 로그인 단계에서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choose language.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쓸 건지를 결정하라는 건데 이걸 한글로 세팅을 바꿔 주셔야 돼요. 디폴트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얘가 음성 인식을 하라고 하면요. 한글로 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막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 2단계에서 한글 매칭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급한 마음에 막 넥스트 눌러가지고 꼭 그냥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에러 나가지고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 여기 추즈 랭귀지 펼쳐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바를 절반에서 좀 더 내리세요. 그럼 여기 I, J, K, K 계열의 세 번째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세 번째 나와요. 예,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걸 바꾸셔야 됩니다.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우스 코리아, 코리안으로 바꾸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세요. 예, 그러면 여기 스텝 3에서 allow microphone access, 마이크폰을 액세스 접속을 allow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누르세요. 그럼 여기에 저는 지금 마이크 사용 중이라고 뜨는데 요 마이크를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언제 이 마이크를 허용할 거예요? 뭐 프로그램 사용 중 허가, 뭐 이번만 허가,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옵션이 뜰 거예요.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언제든 사용한다고 맨 위에 거 선택하세요. 맨 위에 언제든 사용. 무조건 이 프로그램 호출할 때는 무조건 사용이라고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맨 위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누르면 이 4번 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서 얘가 뭐라고 쓰냐면 핀 익스텐션이라고 돼 있어요. 핀 익스텐션. 익스텐션이 확장 프로그램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확장 프로그램을 핀으로 박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확장 프로그램 핀은 어디에 있냐?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내 얼굴 여기 아이콘 프로필 아이콘이 있죠? 요 앞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 그 앞에 요거 여기 눈깔이 두 개쯤 딱 앞에 튀어나온 오징어 꼬리 같은 생긴 요 아이콘. 요걸 퍼즐 조각 아이콘이 퍼즐 조각. 예,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목록이 이렇게 쭉 떠요. 예, 목록이. 그 중에서 이렇게 살짝 이거 보시면 여기 마이크 모양, 보이스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거 있죠. 얘를 정확하게 여기 백색으로 속이 비어 있는 요 핀 있죠. 이 핀을 정확하게 마우스로 찍어가지고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쪽 옆에 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요 핀을 클릭하셔야 돼요. 핀을. 이렇게 보면 박스가 이렇게 이쪽 박스 이렇게 이게 희미하게 네모 박스가 이게 가는 게 보이잖아. 이 네모 박스가 이 핀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X자가 이렇게 그 사선이 그어지면서 이게 핀으로 박혀요. 그러면 얘가 항상적으로 어느 사이트를 가든 간에 이 마이크가 안 없어지고 계속 노출이 돼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핀 고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넥스트 하세요. 그럼 5단계 예, 성공했습니다 라고 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고 얘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 핀을 갖다가 이렇게 키고 나시면 내가 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 반투명 말풍선이 뜨다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가 예, 친절하게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 해볼까요? 이 핀은 이 자리에 가만 놔두셔도 되고요. 자주 쓰는 거면 이렇게 앞으로 끌어다 놓으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자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오시면 요거 실험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요 도구가 Where can you use voice in? voice in을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쭉 여기 나오죠. 요것도 쓸 수 있고요. 지메일에 쓸 수도 있고요. 챗GPT에 쓸 수도 있고 구글에 쓸 수도 있고요. 왓츠앱에서 쓸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and 1000개의 other 사이트 예, 1000개 이상의 예, 1000개 이상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입력창에서는 다 쓸 수 있어라고 지금 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이스 인 노트패드라고 돼 있는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요런 그 노트 입력창 테스트기가 나오거든요. 눌러보면 예, 그러면 이것도 또 못 찾고 헤매는 분들이 있어. 예, 링크 드릴게요. 이 보이스 인 설치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그 입력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그 그냥 노트장이에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이 마이크를 켜세요. 이제 띵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중앙 상단 쪽에 약간 반투명하게 내가 하는 말이
고지것대로 저렇게 텍스트로 그냥 말하는 대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요 화면이 떠요. 잠깐 말을 끊고 쉬세요. 기다리면 그 기다린 데까지 된 이야기 이 텍스트가 그대로 음성인식이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커서가 껌뻑껌뻑하는 요 위치로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돼요. 막 얘기하면 여기 때까지 이미 들어온 건 빼고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이어져 가지고 계속 또 말하는 대로 계속 갑니다.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럼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말하던 부분이 바로 그냥 들어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빼먹은 대목이 있어. 요 대목은 여기 사이에다 넣었어야 되는 대목이야.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그 빼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깜빡이게 마우스를 클릭을 그쪽에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 앞에 다음 글이 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여기 보이스 노트패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가서 쓰셔도 돼요. 뭐 젠스파크에 가가지고 젠스파크 입력창에 가서 쓰셔도 되고요. 요런데 막 껌뻑껌뻑 하는데 요거 딴 데로 옮겨가니까 이게 꺼지죠. 예, 꺼지면 이거 다시 키셔야 됩니다. 키고 띵 소리 나면 예, 그러고 나면 여기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위치로 예,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들어가요. 오라 안 들어가네. 젠스파크 안 먹네. 예,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요. 자체 이 오디오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 요 칸에 음성인식 할 수 있는 거는 나 있거든. 외부 거 갖다 쓸 필요 없거든. 이라고 얘가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꺼버리세요. 이거 꺼버리고 이 입력창 안에 자체 오디오 기기가 만약 지원이 되는 경우면 얘를 1순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걸 키시고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도 요거 처음 키실 때는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동안 허용, 이번에만 허용, 허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사이트 있는 동안 허용 요걸 체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드디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주파수 모양이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게 그 리얼타임으로 한글로 지금 구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 겁먹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기 지금 이게 주파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지금 음성인식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이스인을 쓰면 내가 하는 말이 여기에 상단에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나오면 내 말이 녹음이 안 되는지 좀 까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요거 체크하세요. 그러면 예, 내가 했던 얘기가 샥 이렇게 음성 그 텍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 대부분 됩니다. 아까 10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된다고 했는데 가끔 분명히 내가 이거 키고 말을 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입력창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음성인식기가 이 마이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그걸 쓰세요. 그럼 돼요. 자, 요게 요 보이스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디서든 쓰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안 된 분이 아까 두 분이 예, 안 된다고 예, 이실직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지금 채팅방에 컴퓨터 모니터에 마이크가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컴퓨터에 모니터에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 본체에 모니터가 아니라 본체에 사운드 카드가 대부분의 PC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뭐지 그 3.5구경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 이어폰, 예, 이어폰 그 꽂는 그 구멍이 다 있습니다. 요새는 그 조금 신형 그 저기 PC 같으면 그 이 헤드폰하고 이렇게 말하는 마이크가 함께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따로 그 구멍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그냥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시든 여러분의 그 PC 상태에 달렸고요. 그리고 만약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러시면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내장 마이크가 다 있어요. 어디나 네, 내장 마이크와 내장 카메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예, 내장 마이크 가지고 그냥 노트북 앞에서 이야기하면 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마이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보이스인 체크된 거를 다 말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크 없는 PC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 그리고 확장할 때요. 네.
확장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그건 지금 따로 모니터를 옆에 얘기하셔야지. 놨는데 지금 무슨 확장이 안 나와요. 하셨어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데. 확장은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자, 요거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말을 집어넣어서 쓰는지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어쨌든 그 투표를 해본 바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역시 젠스파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라고 압도적으로 지금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의 의사에 맞춰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드는 거는 젠스파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스카이웍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새 거 좋아하시면 항상 돈 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얘도 지금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요. 보세요. 여기 연 단위로 보통 얘네들이 싸게 보이려고 연 단위로 이렇게 그 돈을 그 지불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연 단위가 아니라요. 월 단위입니다. 이 월로 바꾸시면 이게 23.90불이네요. 베이직이 프리 버전하고 23.90불이면 우리 아까 젠스파크가 4.99 25불이었거든요. 월 단위로 바꿨을 때 그거보다 딱 1달러 더 싸게 해가지고 손님 낚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짝퉁들의 대표적인 그 약간 비신사적 손님 빼가기 지금 그 전략이거든요. 이런 게 딱 그 메인보다 1달러 싸게 해가지고 손님 끌고 가려고 하는. 제가 볼 때 실력 아직 안 됩니다. 스카이웍 쓰지 마세요. 깔끔하긴 해 보이는데 그닥 아직 돈 주고까지 쓰라고 권장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냥 프리 버전 정도로 맛보기 정도로 써보세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언제 쓰고 어떤 도구를 어디에 쓰는지를 이거 지난 일기 때 수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수업의 일정 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복습하셔야 돼요. 다시 그걸 찾아서 그 일정표를 거슬러 가지고 이건 지난번에 못하고 넘어왔으니까 이거 오늘 하고 넘어가겠네요. 이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또 밀려요. 그러면 진도가 계속 밀려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목이 있으면요. 우리 카페 오셔가지고 전기수 걸 보시면 돼요. 전기수 거. 지금 지난 1주차 때 여기 7기 1주차 때 챗GPT로 아이콘 만들고 내 책 쓰기 요령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2부가 분명히 제가 한 내용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1주차를 요걸 못하고 온라인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지난 7기에 1주차 했던 내용을 못했어. 그러면 요걸 가서 좀 보세요. 지난 기수 걸 보라고요. 지난 기수 거를. 그래서 카페 가입 안 하시면 공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매주 3시간 하는 3시간도 지금 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주 것까지 보라고요? 아니면 지난 기수 것까지 보라고요? 라고 하시지만 제가 12주 다 보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빠뜨리고 넘어간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는 보시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이게 내용이 제목이 좀 안 맞으면은 그 제목 맞는 걸 찾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7기에서 없으면 6기, 6기에서 없으면 5기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오늘 교재고요. 지난주 써야 됐었던 교재를 제가 한번 잠깐 7기에서 보여드리면 자, 미는 초이스 공부방 지난 7기의 1주차 7기의 1주차 여기 있다.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오늘의 주제 어떤 LLM을 쓸까요? 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앞으로 저랑 12주간 공부하시는 동안에 여러 개 거의 한 20, 30개 이상의 이제 AI 도구들을 만나고 다루고 공부를 하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기로는 요 10대 10종 세트 무기만 익히셔도 여러분은 AI가 진화되는 거에서 제공하는 거의
90% 이상의 기능을 다 쓰실 수 있어요. 10개만 공부하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앱을 보통 100개에서 110개 정도 깔아놓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100개가 넘게 깔아놓은 그 스마트폰 앱 중에서 매일 하루에 꼭 쓰는 거를 찾아봐라라고 하면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AI도 똑같습니다. AI도 뭐 깔기는 뭐 우리가 공부하기는 뭐 60개, 70개를 해도 실제로 업무에 써먹은 건요. 10개 정도만 공부하셔도 넉넉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요것만 좀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챗GPT에서는 심층 리서치를 쓰는 방법을 공부하시고요.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를 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노트북 LM을 좀 전에 아까 민 소장님 잠깐 얘기하다가 오늘 유튜브 그 활용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그만 하셨는데 구글에서는 노트북 LM을 쓰는 방법을 공부하시고요. 제미나이에서는 여기 지금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걸 공부하라고 써 있는데 스트림 리얼타임 좋긴 한데 아직 한글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제미나이에서는 오히려 저거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랑 그 이번에 그 스피치 생성하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스피치 생성 기능을 제미나이에서는 꼭 쓰세요. 왜? 다른 LLM이 그 정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피치 생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이걸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그 시연을 좀 해봐드렸었는데 잠깐 보세요. 어제 우리 박마리아 선생님 그 보조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구경하셨겠지만 어제 광주에 가가지고 챗GPT로 요런 그 시연을 한번 제가 해봐드렸거든요. 광주 청년 업무 분석 점심 대화 시작.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표 그리고 여기 자 수많은 LLM들이 있고 저런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를 어디다 써야 되냐. 챗GPT가 가장 선도였고 대표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얘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뭐 젠스파크에서도 돈만 내면 뭐 여러 개의 LLM을 다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럼 챗GPT는 돈 안 내고 차라리 그런 데서 쓰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그 API를 이제 연동해서 써주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비스들이 요 챗GP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못 줍니다. 돈을 그 주고 써도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그 멀티 에이전트사들한테 이쪽 아이들이 유료 버전에 주지 않는 기능들. 대표적으로 여기 챗GPT 같은 경우는요. 여기 코덱스 이거 코딩을 쓰는 기능이에요. 코드를 짤 때 쓰는 기능이고요. 소라 요거 영상 생성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여기 이제 GPT, 챗 GPT의 그 뭐죠? 앱을 만들어 쓰는 마이 GPT 쪽.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그 지침과 그 소스 파일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아주 반복적인 업무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하는 프로젝트 기능. 요거 다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유료 버전들을 젠스파크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계약을 할 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이런 그 기능들은 유료 버전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 기능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한테 아예 주지도 않아요. 예. 챗GPT 무료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챗GPT를 제대로 쓰시려면 이 프로젝트 기능들을 꼭 배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그냥 뭐지? 무료에는 아예 제공도 안 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예. 반쪽짜리 서비스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반쪽짜리 가지고는요. 공적인 업무에다 쓸 만큼의 완성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도 예,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점심 먹고 나서 얘한테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여기 AI 도입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좀 보여드렸거든요. 만약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겠어. 예, 어제 경상도에 가가지고 김천 지역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 거기에 무슨 그 저기를 하기로 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A4 한 페이지 보고서를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간담회 결과 보고 한 페이지 분량, 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회의 개요, 논의사항, 시사점, 향후 계획 해가지고 쫙 써줘요. 한 페이지로. 끝.
요 한마디 가지고, 예, 나 어제 어디 가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요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기로 했거든. 자, 요거 가지고 보고서 써줘. 라고 얘기를 하면 요렇게 깔끔한 보고서를 써준다니까요. 이거 보고서 쓰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옛날 같으면 이걸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고 오늘 하루 일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요. 요 작업을 한답시고, 예, 30분 이상 씁니다. 보고서 쓴답시고 업무 시간에 30분을.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 1분이면 써주는데 쭉 읽어보고 아닌 것만 수정하면 되죠. 예, 그러면 끝나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사람들을 갖다 초청하는 영문 이메일을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영문 이메일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요렇게 써줘 라고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손님 그 키노트 스피커를 손님으로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용도의 이메일을 예, 순식간에 써줍니다. 이것도 30초도 안 걸려요 쓰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 한글로 해서 붙여줘 라고 했더니 예, 문장 하나하나별로 예, 요 문장은 요런 얘기고요. 요 문장은 요런 얘기고요. 쭉 다 해석해 줍니다. 쭉 읽어보고 나서 아, 이 문장은 빼야 되겠네. 이 문장은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몇 번째 문장만 요런 내용으로 다시 바꿔줘 라고 해서 전체 다시 써줘. 그럼 끝나요. 요거 이메일 쓰는 거 옛날에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표현 하나 쓸 때마다 이 표현이 영어로 쓰면 맞긴 맞는 거야. 이거 미국에서 쓰는 표현이 맞긴 맞아. 막 사전 찾아가면서 용례 찾아가면서 틀렸다 생각되면 또 고쳐가면서 예, 영문 메일 하나 완성도 높게 쓰려면요. 자기 스스로도 그 뭐죠? 이게 확신이 안 서가지고 한나절 하루를 꼬박 다 쓰거든요. 요 짤막한 한 페이지 영문 쓰려고. 그럴 일 없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1분. 그리고 쭉 검열해보고 끝.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예, 표도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명단 같은 걸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자, 명단을 끌고 와가지고 명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명함 같은 걸 찍어가지고 명함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엉뚱한 게 자꾸 나와?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거. 그 챗GPT를 꼭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거예요. 이미지를 얘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이렇게 명함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명함 파일을 순식간에 여기 수업장의 명함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운로드 시키면 요건 지금 지나가지고 이게 파일이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뜨는 거고요. 3시간만 보관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요거 금방 엑셀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첨부한 사진을 내용 추출해 갖고 명단 엑셀 파일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예, 그냥 깔끔한 명단 파일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실제로. 자, 그다음에 아까 이미지 생성하는 거 이런 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 지표를 하나 그려줘. 요거 신문 기사에서 요거 하나 이미지 뚝 카피해 가지고 딴 다음에 요 첨부한 이미지 내용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요거 표로 만들어줘. 그럼 얘가 표를 이렇게 작성해 준다니까요. 요거 가지고 다시 좀 더 재밌는 아이들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 동물 캐릭터를 써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인포그래픽을 그 제미나이도 좀 만들 줄 압니다. 근데 제미나이한테 똑같은 걸 만들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글을 못 써요. 한글 깨져요. 그리고 자 무슨 얘기냐? 요거를 똑같은 작업을 제미나이한테 시켜볼게요. 요 이미지를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제미나이 나와라. 제미나이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제미나이도 이런 멀티모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음성을 넣어주든 이미지를 넣어주든 뭐 뭘 넣어주든 잘 분석합니다. 이거 제미나이예요. 요거 사이트 누가 하나 저기 따가지고 링크 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 카피한 걸 예,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요거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내용을 챗GPT한테 아까 했던 명령을 그대로 제가 써볼게요. 요 지금 첨부한 이미지를 내용 분석해가지고 표로 그려줘. 예, 복사. 그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한테 가가지고 요거 그대로 프롬프트 입력 붙여놓고 실행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뽑아가지고 21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잠깐 사이에 만듭니다. 예. 연도 물가 상승률 2개 딱 뽑아내죠. 이 제미나이가 좋은 건요. 이렇게 표를 만들면요. 요걸 구글 시트로 그냥 바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누르면 여기 스프레드 생성 중 만들어지면
바로 만들어져요. CC 열기. 그러면 이 표가 바로 만들어져요. 그냥 이렇게. 예, 구글 시트에. 이게 제미나이를 쓰는 이유입니다. 제미나이를 돈 주고도 쓰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작업시킨 어떤 내용물이 텍스트로 보관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면요. 바로 구글 드라이브 쪽으로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언제든지 끌어다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요거 제목만 좀 바꿀게요. 이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었거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 상승률. 이거 아까 21년 5월부터 22년 5월까지였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딱 해놓고 요거 분석하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쭉 요것만 예,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다시 가가지고 이미 요 데이터는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이미지로 재구성하라고 해볼게요. 자, 챗GPT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재구성을 했거든요. 뭐라고 명령했을 때,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좋아. 그러면 네가 만든 표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 그래프로 좀 표시를 해봐. 아, 막대 그래프나 컷분선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숫자의 사이즈별로 성장률의 물가 상승률 크기에 따라서 동물의 키 순으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재미나게 읽을 수 있게 동물 캐릭터를 이용한 인포그래픽을 그려줘 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요거를 막 제가 말로 했기 때문에 막 말이 안 되는 오타 같은 게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자, 넣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그려줘. 요거 뒷부분만 잘못됐으니까 요것만 좀 바꿔가지고 그려줘. 라고 해서 실행해 볼게. 자, 우리 멀티모달 잘한다고 하는 제미나이 어디까지 만들어내는지 한번 우리 비교를 해봅시다. 그림 빨리 그리면 굉장히 빨리 그립니다. 그 챗GPT보다 그리는 속도가 거의 한 두세 배는 빨라요. 문제는 한글이 나오냐는 거예요. 한글이. 자,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거 열어보면 나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자, 예, 요청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인포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수록 동물들의 키가 물가 상승에 따라 커지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한글을 못해 얘가. 인플레이션, US 컨슈머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레이트 해가지고 예, 맞는 것까지는 좋아. 오케이. 다 좋은데 한글이 안 돼. 다 좋은데 요건 요건 음성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예, 아까 젠스파크는 못 들어갔지만 이번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죠? 오케이. 야, 너 지금 인포그래픽 나온 거 정말 좋은데 미안하지만 요거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한글로 좀 바꿔줄 수 없을까? 자, 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되라. 이럴 때 필요한 건 중보기도. 다 같이 섬싱성의를 다해가지고 우리 제미나이가 이걸 성공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US 막형 무린 막자 개범도 2021년이 나와야 되고 5월이 나오고 달이 나와야 되는데 요건 전부 2022널 그 다음에 22널 이렇게 나온다고요. 미안하죠. 다 좋은데 요 그림 그대로 쓰면 딱 좋겠는데 한글이 아직 깨집니다. 표현 안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만드시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아직은 챗GPT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도 시간 문제일 거예요. 구글도 이거를 지금 챗GPT는 다 이미 한글을 구현하고 있는데 구글이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이게 아직 딴 데 어떤 기술도 아직 한글 구현이 안 돼. 그러면 구글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오픈AI가 지금 이게 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미 이거 우린 되잖아 바보들아 너희는 못하지라고 지금 용용 죽겠지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 이 자존심 강한 이 구글이 이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거 제가 올해 가기 전에 구글도 아마 한글 지원할 것 같아요. 올 연말 그 12월 31일 넘기기 전에. 구글이 자존심이 상하면 못 사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얘가 인포그래픽 다 좋은데 한글을 구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요거를 우리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못 쓰냐? 그러진 않아요. 요거 일단 다운 받을게요. 자, 다운 받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AI를 쓰면 이 수많은 문서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다운을 일단 받으세요. 그림은 쓸만한데 한글이 구현이 안 돼서 못 쓰겠어요라고만 하는 그런 경우라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카톡 말고 바탕화면에 받을게요. 바탕화면에 맨 끝에 Q0 PNG 파일을 받았습니다. 저장.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요, 이 수많은 LLM과 AI 생성형 서비스들은요, 어느 하나만 골라서 몰빵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 용도와 업무에 따라서 막 자유자재로 섞어가지고 융합해서 쓰는 겁니다. 융합해서. 자, 여기 배경 그림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나왔어. 근데 문제는 한글이 깨져. 이걸 한글로 바꾸고 싶어.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뭐 저기 캔바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여기 클립 드랍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로 씁니다. 클립 드랍이라고 원래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든 그런 그 이미지 서비스인데, 이걸 얘네들이 야스퍼에 팔았어요. 근데 야스퍼가 지금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툴즈에 가보면 한 10대까지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AI로 제공되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한 10대까지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이냐면 클린업, 깨끗하게 날려봐 드립니다. 청소해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클린업이라는 이런 그 저기 기능을 놓고 요 이미지를 갖고 와요. 요건 꼭 클립 드랍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요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많아요.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 좀 전에 받았던 QG, 이놈. 자, 그러면 요 파일을 갖고 오는데, 요 파일에서 여기가 이게 저거거든요. 여기 전구공, 테니스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거에 그 브러쉬예요. 브러쉬 사이즈를 좀 이렇게 키우면 브러쉬가 커지고요. 이렇게 좁히면 이렇게 작아져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넓이를 직경 키우게 해가지고, 최대한 키우게 해가지고, 요걸 요렇게 요 글자 한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워버려. 그 다음에 이거 연인데 다 널로 돼 있거든. 요것도 좀 줄여가지고, 여기 21년 어차피 요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21년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요것도 숫자만 남기고, 이쪽에 연 같은 거, 연같이 생긴 거, 연같이 생긴 거, 연같이 생긴 거, 연같이 생긴 거, 요거 날려버려. 여기 21년이 있는데 얘도 조금 줄여가지고 날짜 다른 놔두고, 여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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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꺼번에 쭉 긁어버리고 싶긴 한데, 요거 있으니까 일단, 요 년은 또 제대로 나왔어. 또 이건 또 어떻게? 여기 년 제대로 됐어. 두 개는 맞아. 여기 또 요렇게. 아이 참, 통일성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다 날려버릴게. 자, 요 정도로 작업을 하고 클린 하세요. 이런 게 이제 이미지 편집 생성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도구들은 앞으로 아마 우리 민수님이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좀 기다리시면. 왜 클린 안 먹었어? 이렇게 작업 바가 올라가면서, 요 부분 샥 날리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만 남깁니다. 이렇게 좀 거뭇거뭇하게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한 번씩만 더 작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좀 조심해서, 이 오자 같은 거 안 없어지게 좀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으면 요 깔끔하지 않은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날려서 없애시면, 요 이미지도 웬만큼은 이제 다듬어 가지고 그냥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면. 그럼 요걸 다운 받아요. 요걸 다운 받아 가지고, 요거 다시 1번으로 들어갔죠, 바탕화면에. 그러면 요런 이미지가 나오면 요 바탕화면 요 이미지 나온 걸 가지고 어디에서 작업을 하시냐면,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 하나 띄우세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여기다가 삽입, 여기 새 슬라이드 하나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쉽게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저 이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럼 삽입하시면 돼요. 그림 디바이스에서 예, 좀 전에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다시 1번으로 받았던 새 이미지 여기 끌고 오면 되잖아요. 이거 끌고 와가지고 예,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글자 홈에서 여기 박스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써 넣으면 되잖아요. 미국 여기다가 여기다가 미국 예, 뭐죠? 물가 상승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시면 깔끔하죠. 이거 색깔 넣어주세요. 까만 걸로.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하고 예, 적절하게 요거 이렇게 뭐죠? 파워포인트 잘 합성해 가지고 뭐 이게 도형 윤곽선을 갖다 빼든지 없애든지 뭐 이런 거 뭐 두께를 제로로 해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정해 쓰시면 그 제미나이가 아직 한글을 구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어정쩡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기능도 이렇게 다른 AI 도구들 몇 가지만 잘 조율해 쓰시면 얼마든지 이쁘게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요. 요거 2주차 말고 아까 1주차 네. 10가지의 무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만드는 LLM과 관련해서는요. 예, 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오늘 마무리입니다. 어떤 LLM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면 좋은가. 예,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챗GPT 오픈 AI 다양한 GPT를 개발하거나 마이 GPT를 개발할 때 안 쓸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기능 같은 거는 유료 사용자한테만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 사용자의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러시면 프로젝트 기능을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한글이 구현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 지금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오픈 AI 챗GPT 그림 그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포그래픽을 한글로 포함해서 즉석에서 그려야 돼요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요가 있는 분들은 예, 챗GPT를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검색이란 모든 검색은 다 퍼플렉시티에서 하세요. 딴 거 뭐 챗GPT 가서 물어보고 제미나이 가서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나아요. 예, 퍼플렉시티 쓰세요. 그리고 퍼플렉시티에서 그 질문을 던지실 때는 최대한 그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그 장르를 가리지 말고 뭐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혹시라도 궁금해가지고 나누고 싶은 그 뭐죠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그 문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카톡 문장을 저한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그 문장을 저한테 뭐죠 카톡 날리기 종이 비행기를 누르시기 전에 먼저 퍼플리시티한테 넣고 나서 그 답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 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제가요 교수님 요런 게 궁금해가지고 퍼플리시티한테 요렇게 질문을 넣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그 답도 링크를 갖다가 뭐냐 그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던져줄 수 있거든요. 요렇게 답하는데 요 답 내용 중에서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 드리겠습니다. 근데 퍼블리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 저한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응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쌩 까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퍼블리시한테 물어보시고 나서 저한테 지금 답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면박을 줘버려요.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AI가. 그래서 퍼블리시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질문을 저한테 카톡으로 던지실 때는요. 저한테 바가지로 욕을 먹을 국리를 뭐 각오를 하고 저한테 던지세요. 무조건 저한테 던지는 모든 카톡 질문은 퍼블리시한테 먼저 던져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물으세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민서님 마음이 착해가지고 답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해줘요. 만보가 가지고 굉장히 좀 저기 안 좋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젠스파크 아까 어디다 쓰는지 다 보셨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가장 완성도 높게 만들고 싶다. 젠스파크 돈 주고 쓰세요. 25불.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음성 파일을 만들어냈는데 탁월합니다. 예. TTS라고 그래요. 텍스트 투 스피치. 철수와 영희 이야기를 둘이 아주 재미나게 동화 나누기를 구연 동화를 하듯이 정말 즐겁게 만들어내는 거 순간에 만들 수 있어요. 순간에. 그래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스피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구글 AI 스튜디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릴리스 AI 아직 제가 소개 안 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스크립트를 따고 싶은데 이 구글 AI나 다른 데서 혹은 그 노트북 LM 있었죠. 여기 노트북 LM이 잠깐 빠져 있는데 노트북 LM에서 유튜브를 넣어가지고 스크립트를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요. 유튜브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라이브, 라이브로 한 영상들은 공식적으로 그 스크립트 안 뽑아줍니다. 안 돼요. 노트북 LM에서 그 요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린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스크립트가 한글 스크립트가 생성되지 않은 것들 걔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노트북 LM에서. 그 노트북 LM에서 유튜브 요약이 안 된다. 여기 가서 하세요. 릴리스 AI. 한국 애들이 만든 겁니다. 유튜브 요약에 관한 저는요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유튜브 그 영상 요약은 가장 잘해주는 아이입니다. 상세하게 스크립트 다 뽑아줍니다. 텔로 AI 검색을 맞춤형으로 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인데 지금은 워낙 젠스파크나 이런 애들이 잘하는 바람에 그 빛이 발했어요. 펠로 AI를 꼭 써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 기타 등등 노트북 LM, 냅킨, 매피파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100개 앱을 깔아놔도 매일 쓰는 건 10개밖에 안 된다고. LLM은요. 여러분 5가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95% 이상 막힘없이 쓰실 수 있어요.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자, 공유 중지. 질문 있는 분만 남으시고 빠이. 민서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자, 2주차죠, 지금요. 2주차입니다. 2주차. 네. 인사해 주시라니까요. 마무리 인사. 저요? 예. 집에 보내드려야죠. 자, 주무시러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무신가? 우리나 올빼미족이니까 여기까지 눈 말똥말똥 뜨고 있죠. 지금 다 졸려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하는 분들 수성해요 지금. 교수님, 저희 뭐 지금 초보자들이 저는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초보자들 중심으로 조금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요. 일단은 먼저 아까 최기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챗GPT를 활용을 해보세요. 얘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찾아주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게 최기문 교수님도 그러면 뭐 대답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요. 예. 근데 다 저희도 모르는 거 있으면요 다 물어보면서 알아내지 누구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이승희 선생님이 1교시 노트북 LM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노트북 LM 자료가 따로 있었나요? 아까 그건데 그거 필요해요? 아까 다 드렸는데 프롬프트. 프롬프트 말고 뭐 음. 아까 제가 뭐 챗GPT 만든 거 있잖아요. 교환? 교환? 예, 제 건 드릴 거예요. 제 건 드릴 건데 아마 민수 선생님 교환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수업하면서 그거 보여준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필요 없을 텐데. 예, 예.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오늘 교재에다가 합본으로 해가지고 공유해 드릴게요. 지난 1주차에 원래 했었던 내용하고 오늘 했던 내용을 합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해드릴게요. 지난달 했던 7기 때는 제가 따로 했던 것 같은데 못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공식적으로 빠이.
됐죠? 완전 무료? 넷 노트북? 이거 아까 그 노트북 예, 오케이. 예, 들어가요. 됐습니다. 자, 2주차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시 또 3주차에서 보겠습니다. 어디 봐요, 3주차.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거는 여태까지 그 기초로 뒤늦게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 저 못 따라가겠어요. 오프라인으로라도 꼭 좀 해주세요라고 그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건 특강이 아니라 코칭을 해드린 거예요. 예, 5분 상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공부하려는 열의만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어떻게든 다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말에도 제 사무실 많이 나가는 편이니까 그 꼭 와서라도 그 1대1로라도 좀 더 추가로 보충 받고 싶다 그러시면요,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찾아오세요. 제가 시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평안한 밤 되세요. 예, 질문 있는 분들은 남으세요. 한 20분 정도 되풀이 시간 갖겠습니다. 아, 하여튼 또 도와주시고요. 우리 백선희 선생님, 저기 우리 곰돌이 지금 눈만 끔뻑끔뻑 하고 계신데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뒤에 남으셨으니까. 예, 가능하면 얼굴 좀 그 저기 네, 아주 뭐 화장 아니요. 상태가 뭐 엉망이 아니시면 가급적인 실물 보여주시면 좋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음. 제가 소개는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우리 네. 남아 계시니까 또 아,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예, 그런가요? 또, 예, 또 소개를 해야 될까요? 예, 살짝 이번에, 하세요, 살짝. 네, 이번에 신입생이고요. 음, 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음. 뭐 하시는지를 잠깐 얘기하시죠. 저는 음,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제 그 먹는 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을 먹는다고요? 예, 예. 근데 왜 금박지 예, 아세요? 그 예, 요리에 뿌려 먹는 거나 뭐 예, 싸서 예. 먹는 거나 그런 건데, 어, 저가 파는 거는 모양이 있는 금이에요. 금박 음, 모양에다가 그 음, 모양을 디자인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카드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음. 사실 이게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시키는데 좀 뭔가 AI의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마케팅 쪽을 좀 고민하셔야 예, 되겠네. 예, 인스타나 뭐 이런 데다가 좀 올려서 AI로 좀 작업을 해서 올려서 제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음, 요즘 AI를 지금 많이 좀 기웃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제가 이제 음, 처음에는 이제 공장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질 못하니까 잘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뭐가 그렇게 그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음. 그때 그 로고 이제 박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떤 형태로 팔아야 될지 그게 조금 막막하기는 해요. 예. 그동안에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해 보셨는데? 뭐 이렇다 할 건 없고 그냥 온라인 쇼핑몰 쪽에 그냥 여러 플랫폼에 조금 이제 올려보고 음, 반응을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도 확신이 안 가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막 주력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걸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어, 현재 뭐 상세 페이지나 뭐 마케팅 쪽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음, 준비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거 음. 브랜딩 하는데 지금 주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금이 확정이 되긴 되셨어요? 네. 그 희망 어, 리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한 4, 5천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되게 그럼, 작아요. 이거는 예, 예. 2천이 아, 맥시멈이고요. 아, 네, 저는 1,500 받았어요. 1,500. 네. 그거 1,500이라도 일단 남 돈을 받으면 이제 내가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지금 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곡괭인 거예요, 곡괭인 거예요. 네, 남의 돈 1,500에.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럼, 네, 나중에 다 집행 보고서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1,500에 네. 곡괭인 거예요. 예, 오늘도 좀 예, 한번 얼굴 뵈러 가고 예, 싶었는데, 예,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아침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제가 금을 들고 가겠습니다. 자, 제미나이를 아까 어떤 식의 이제 쓰느냐고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LLM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제미나이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특히 마케팅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유. 물론 이제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국내에 많진 않은데 그 제미나이를 잘만 쓰셔도 이 정도까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민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챗GPT가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민소장님한테 보여드리면 자, 민진홍 소장님 네, 옆에 떴다. 제미나이 여기까지 왔네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미나이 AI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굉장히 길죠. 한 3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 한 2, 3일 걸쳐서 광명에서 광명 거주하는 그 청년들 19살부터 38살까지 그 한도 내에 전원 국비 무료 그다음에 교육 수강 그 지원금까지 뭐 월 40만 원 포함해 가지고 그 무려 320시간짜리 교육을 무료로 하는 이제 과정에 그 정원은 20명인데 3배수로 60명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그 교육 모집 교육생 모집 홍보 광고 기획을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래요. 그 예산 얼마나 쓰실 수 있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광고비를 한 400에서 500 정도 쓸 생각이라고 온라인 광고비만 현수막 같은 거 따로 빼고 온라인 광고만 한 4, 500 정도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딱 1시간 만에 잡아준 내용입니다. 1시간도 아니야. 한 30분 만에 잡아준 건데 아침에 나올 때 자 뭐라고 했냐면요. 요게 사이트예요. 여기 홍보하려고 했던 거기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예, 이렇게 광명하고 한양대가 주관이 돼가지고 함께 운영하는데 청년 AI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쿨 수강생 모집 예, 그 어제부터 17일부터 한 20일 정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죠. 3주가 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대상 기간, 과목, 과정, 수강 신청하는 수강 내용, 교수진, 예, 패큐, 그다음에 이제 신청할 것. 누르면 이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자, 이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한 그 홍보 기획안을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짜달라고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60명 모집하는데 지금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 17일부터 11일까지 20일 정도밖에 안 돼. 광명시 거주해야 되고 전체 교육 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 8주 과정이니까 48 320시간이야. 국비 지원되는 무료 지원 과정이고 본인이 희망시 교육비도 지원돼. 좋은 조건이긴 한데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인원을 모아야 될 때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홍보 기획안을 작성해줘. 노출 기간은 20일간이고 집행 예산은 400 내지 500만 미만에서 조정해야 돼. 요 내용 딱 하나 줬습니다. 이 사이트 이렇게 읽어보라고 알려주고. 자, 그랬더니 얘가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광명시 AI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과정 60명 모집을 위한 온라인 홍보 기획안을 짜드릴게요. 자, 여기 카피까지가 다 붙입니다. 미래 유망 직업 AI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도전할 광명 시민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짭니다. 광고 목표, 타겟 고객, 핵심 메시지, 광명시가 지원하는 AI 전문가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강조 포인트, 전액 국비 지원, 교육비 부담 제로, 예, 월 40만 원 지급, 추가 지원금 지급, 8주 완성, AZ 프로젝트 전문가 과정, 광명시 거주 우선 선발, 4차 셀렉션대 가장 용이한 집에 도전하세요. 메인 카피 쭉 써주고요. 광고 예산 450 정도를 쓰셨다고 하니 아까 400에서 500 쓴다고 하니까 중간값으로 450만 원 잡고 자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미디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광명시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기타 컨텐츠 여기에다 각각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누세요. 150, 100, 100, 550, 50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런 요 매체들을 위한 요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집행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집행하시고 4주차에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세요. 성과 측정, 정량지표, 정성지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런 사이트를 참고해 가지고 작업해 보세요. 여기 이제 전체
광고 홍보 기획안 총괄 이게 마스터 플랜을 대략적으로 짜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야, 네이버 검색 광고 집행할 때 상세 실행 기획안을 좀 작성해 줄래? 왜? 이게 지금 크게 네 군데로 지금 쪼개줬잖아요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성과형 광고, 그다음에 메타 광고, 그다음에 강의식 커뮤니티 광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를 얘가 쪼개줬기 때문에 네 군데를 지금 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부터 시작해야 돼. 상세 실행 계획을 짜주고 키워드 선정 및 거기에 필요한 광고 계정은 어떻게 누구 계정으로 하면 좋은지 초보자가 광고 초보자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해줘. 홍보 사업의 실질적 주관업체는 여기 도시화 기술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이제 맡아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계정은 개인 명의로 갖고 있고 이 경우 회사 이름으로 광고비 집행이나 정산 등을 해야 되니까 어떤 계정을 누구 명의로 개설하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얘가 예,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시려면요 요 법인 이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 준비를 먼저 하세요. 먼저 계정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사업자 그 계정을 확인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네이버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야지 세금 계산서에 나중에 법인명으로 끊을 수 있어요. 캠페인 150만 원 쓸 거니까요. 요거 일일 예산 얼마씩 나눠가지고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캠페인 유형, 이름 설정, 하루 예산 설정, 고급 옵션 넣고 광고 그룹의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만드세요. 추천 키워드 이렇게 예시문, 예, 국비 지원, 무료교육, IT 학원, 취업 지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은 이렇게 하세요. 광고 소재를 만들고 싶을 때는 고객의 클릭을 유인하는 이런 식의 제목, 설명, 표시 넣어가지고 URL 넣어서 이렇게 만드세요.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건 배너 광고거든요. 배너 광고는요, 계정 예산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집행계획 이렇게 짜시고, 배너 카피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작성 가이드, 헤드라인 본문 이렇게 만드시고요. 예, 광고 캠페인 생성하고 싶으면 이런 단계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네이버에 가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광고 운영 최적화해야 되니까 실시간 성과 이렇게 내시고요. 베타 테스트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 그럼 네이버 광고 집행을 위한 사업자 계정을 내가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필요한 준비 서류는 뭐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고 승인받아서 광고 집행하는 데까지 얼마 걸려? 가장 빠르게 처리하려면 얼마 돼야 되는지 절대 시간 찾아서 알려줘. 예, 절대 시간 최소한 24시간 내지 48시간 필요합니다. 바로 얘기해줘요. 신청 절차, 신청 소요 시간, 승인 대기 시간, 언제, 그래서 언제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요일 날 물어봤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이면 이런 결과를 기본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광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소셜미디어 매체의 광고 통합적으로 집행하려면 사전에 뭐 준비해야 돼? 광고 관리자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 계정, 누구 명의로 개설하고 어떻게 만들고 용역 수행 비용 집행 청구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리적인지 준비 과정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알려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메타 광고는요, 일단 지갑이 필요해요. 회사 법인 통장하고 분리하셔야 되고요. 예, 이러이러한 그 사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누구 명의로 뭐를 만들고 뭐를 해야 돼요. 단계별로 1단계 페이지 만드시고 2단계 메타 비즈니스 만드신 다음에 3단계 자산 연결하시고 4단계 지갑 등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트 준비 다 됐어. 어떻게 하면 모집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어? 여기 19세부터 38세까지 제한된 연령 타깃으로 해야 된다는 점 감안해가지고 기획서 다시 써줘. 그러니까 그러시면요. 여기 3단계 집중 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윗깔때기, 중간깔때기, 아랫깔때기 나누시고 예산 이렇게 나가지고 날짜 준 다음에 상세계획 1, 2, 3, 4 2단계 믹스 타겟팅 하시고 3단계 마감 임박을 강조해가지고 최종 독려하는 기간을 이렇게 잡으시고 성과 측정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세요. 마지막 커뮤니티 광고 어떻게 해야 돼? 50만 원어치. 예, 광명에 있는 맘카페, 철산맘 여기 가가지고요. 여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내 물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할 수 있는지 그쪽 물어보신 다음에 대학생, 취준생 커뮤니티 있으면 거기에다 돈 좀 내가지고 거기다 그 게시물 올리시고 뿌려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써줘 이렇게. 요거 작년도 성과였거든. 이거 작년도에 우리가 해준 바 요 정도의 성과가 여기서 났었어. 올해도 그 450만 원 예산으로 혹시 그 60명 모으는데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니? 그거 한번 추정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작년도 그 성과를 보니까요. 어떤 게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으니까 이쪽에 좀 집중하고 어떤 쪽은 돈을 좀 빼면 그러면 그 정도 돈 가지고 60명 모으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예산이면 최소 43명에서 최대 67명까지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효율은 이렇게 1인당 9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끝. 이걸 다 뽑아주는데 30분이 안 걸린다니까요. 네. 이게
제미나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를 30년을 해온 회사거든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 광고 집행의 모든 그 A에서부터 Z까지를 써달라고 그러면요. 푸시 하나 깨알같이 다 넣어가지고 다 뽑아줘, 다. 이거를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그 각각의 매체별로 뽑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더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그 쪼개서 또 뽑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뽑아줍니다. 선희 선생님, 네, 저거를 그대로 바꾸세요. 저 링크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야, 가능합니다. 금박이 먹는 금박이를 가지고 내가 누구누구를 상대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배분하면 좋겠는지 초보자가 만약 따라서 이걸 광고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광고 카피를 뽑고 어떤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어디에다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네가 좀 짜줘봐 라고 말만 잘하시잖아요. 네. 30분이면 다 짜줘요. 근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제 생각을 거기다 정리해서 때려 넣는 게 네.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리가 안 돼 어렵죠. 있으니까. 저게 네. 제가 대충 읽어봐 드렸지만 저 네. 정도의 질문을 던지려면요. 이 구글 광고는 기본이고 네이버 광고, 페이스북 광고의 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쵸. 그걸 모르면 저렇게 네. 질문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저 궁금했던 게 아까 저기 민 소장님이 아까 네. 프롬프트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롬프트 짠 게 단시간에 짜지는 않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저 예전에 그 이거 금을 이제 제가 브랜딩 하면서 GPT하고 이미지 FX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미지 하나 만들려고 하루 종일 프롬프트 짜면서 계속 수정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 네, 근데 민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시행착오 겪어서 예. 얻어낸 결과인 건가요? 민 소장님 잠을 안 잔다니까요. 아, 저희 괴물이에요, 괴물. 잠을 안 자요. 아니, 저희는 프롬프트 진짜 쉽게 받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사실 그건 저희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저한테 쓸모 있는 예. 걸 하려면 제가 만들어야 되는 민 거잖아요. 소장님 건 좀 뵙기가 어려운데요. 제 건 그대로 갖고 가서요. 저기 회사명 바꾸고요. 상품명 바꾸고요.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프롬프트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이거잖아요. 딱 두 가지인데 내가 벤츠를 만들어서 팔 거냐 아니면 남이 잘 만든 벤츠를 탈 거냐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벤츠를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프롬프트를 연구를 하는 거고 굳이 그 프롬프트를 갖다가 그것까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요. 네, 어느 선까지만 알면 돼요. 네.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저런 그 교육생 모집 그 각 매체별 광고 상세 기획안 같은 거 짜는 건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제 저 질문을 던지려면 정말 몇 년치 공부를 해야 되는 내공이 좀 필요한 게 맞고요. 근데 저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상품명하고 그 타겟 대상 뭐 이런 것만 조금 바꿔서 하시면 저 정도의 디테일한 그 뭐죠? 상세 기획안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저 정도 이렇게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뭐 GFA 광고, 뭐 메타 광고를 저렇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긁어내려면요. 일반 그 광고 대행사에 전문적으로 이게 훈련된 그 대행사 그 직원들이 있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근무해야지 저 정도 쓸 수 있어요. 3년 정도. 그 정도 근무 안 하면 보통 다 쪼개서 공부하거든요. 너는 네이버 광고 담당해. 너는 메타 광고 담당해. 너는 구글 광고 담당해. 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종합적으로 아는 애가 없어요. 실제로 그 저기 광고 대행사 가보시면. 근데 맞아요. 저거를 쟤는 지 혼자서 다 짜잖아요. 저렇게 지금 제미나이 하나 가지고 다 짠 거잖아요. 지금. 네, 놀랬어요, 지금. 돈 나가는데 많죠. 이런 거 하면. 저는 요새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15만 원. 매달. 15 예, AI 쪽으로. 자, AI 쪽으로. 예, 자러 갑시다. 10분이나 지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자,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